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대내외적 이슈에 흔들거리는 모습입니다. 자, 각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상관관계를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시장에 발빠르게 대처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오늘은 최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번 주에 최저점을 찍었죠. 지금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먼저 좀 보고 넘어갈까요? 네, 시장이 계속 밀리면서 계속되는 전망치들이 어떻게 보면 빗바랜 그런 휴지 조각 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더 빨리 다가오고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봤던 내용들이 하나둘씩 희미해지고 있고 네. 악재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으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점점 이탈하는 모습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900선에 대한 지지, 그리고 코스닥은 이건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러울 그쵸. 정도로 600선, 700, 650선, 600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덧 벌써 500선까지 그쵸. 600선도 위협받는 지켜내지 구간이 못해요. 되었기 네. 때문에 그런 국면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외 상황이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정리한 해외적인 내용과 네.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국내의 어떻게 보면 대응책, 네. 그것에 발맞춰서 관련된 종목군이나 업황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네.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사태가 조금 더 기간이 될 것 같고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조금 더 심화된 구간,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마무리 국면. 네. 그래서 최소한 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네.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신용미수를 쓰신 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좀 짧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반발하여 이제 시장의 그 반발 매수세를 조금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겠지만 반대 매매가 나올 경우에는 좀 걷잡을 수 없이 손실로 그쵸.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물론 신용이나 미수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도 있지만 지금같이 약세 국면에서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신용 미수, 그쵸. 그다음에 스탁론 네. 개인적으로 좀 안 하셨으면 하고요. 또 눌림목 매매나 이런 일반 그 상승장에서 할 법한 매매 기법들도 잠시는 보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시황을 잠깐 보시기 앞서서 어제 미국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 시장이 약간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우리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네. 오늘 지수는 약간 보합세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세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약간의 반등을 보여줬으나 신라젠이 다시 낙폭을 키우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좀 많이 샀던 기관과 연기금이 코스피에서는 지금 또 약세의 흐름,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돌아온 외국인이 약간은 매수하고 있으나 시장의 흐름을 뒤바뀌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면에는 오늘 미국 지수를 한번 보실 필요가 네. 있는데 나스닥 다우존스부터 볼게요. 다우존스가 약간은 반등을 보였습니다. 네네. 최근 굉장한 조정폭에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반등폭을 보여줬고 나스닥이나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이나 S&P 500도 소위 말해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 내용이 뭐냐면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 내용으로 국내외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것에 따른 이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달러당 위안화가 7을 넘었는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것에 발맞춰서 이제 미국이 한 대 때렸으니까 좀 봐주는 뉘앙스를 보여줬습니다. 네네. 어제만 하더라도 레리 커를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네. 협상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역시 트윗이나 발언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공격이 근데 사실은 중국에 향한 것만은 아니고 본인 내부에 대한 지지층에 대한 결집이나 좀 더 나아가서는 연준, 즉 네. 파워를 공략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쵸. 이것에 발맞춰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니면 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나 여러 그 업황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하는 시장에 바라보는 견지를 조금 더 종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각각의 국가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국내, 네. 북한, 국내 북한. 요렇게 한번 쭉
돌아가면서 말씀드릴 네네.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입니다. 미국부터 볼게요. 미국이 지금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율 조작국 지정이 예전에 빌 클린턴 이후에는 처음이고 거진 한 30년 됐죠. 네네. 그 이후의 내용이 옛날에 이제 국내도 한번 걸렸습니다. 근데 국내가 걸렸을 때는 이제 전두환 그 네네. 대통령 시절에 삼저 호황 해가지고 그때 막 국내가 엄청나게 호황이 있었을 때 네네. 약간 걸렸을 때 뭐 지표로는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뭐 많이들 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는 주식을 한 게 시대가 아니라서 아니죠. 네. 그건 잘 모르고 있고 지금 국면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때릴 만한 내용은 트럼프의 지금 머릿속에 있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재선이죠. 그렇죠. 재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트럼프도 지금 계속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하는 내용이 재선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희미해지고 있는 부분이 네.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트럼프에 대한 상황도 상황이지만 트럼프의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의 진영들의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있죠. 네. 조 바이든을 비롯해서 또 누가 있을까요? 그 버니 샌더슨이나 네. 그런 분들 이제 반대편의 민주당 쪽의 계열들이 연일 트럼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트럼프에 대한 비판에 대한 의견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경제 상황만큼은 굉장히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PC라고 하는 그런 그 성소수자들이나 아니면 LGBT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강압적인 얘기나 뭐 국경 장벽에 대한 건설, 유색 인종에 대한 탄압, 네. 굉장히 좀 뭔가 이 지금 시대와는 걸맞지 않은 그런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긴 하지만 네. 그 미국 국민의 입장, 이 미국 국민의 이득에 관한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네네. 있죠. 특히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으로 연준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네, 금리 추가로 인하를 인하를 해야 해야 돼요. 된다. 네. 그게 추가로 인하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나온 부분은 뭐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배리어를 잡아놨습니다. 네. 이번에 25bp를 인하를 하였는데 그 부분도 사실 부족하다고 트럼프가 얘기하였고 미국에서 나오는 내용은 75에서 100bp까지 이하해야 된다. 가능할까요? 굉장히 좀 세게 네, 얘기하고 있는 세게 부분이 있죠. 얘기했네요. 그런 부분이 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냐면 미국에 대한 그 달러를 좀 더 약세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대한 투자를 유입시키는데 그 투자에 대한 유입이 러스트벨트, 미국 트럼프의 표밭이죠. 네, 그렇죠. 그 백인의 그 중소 그 저소득층 네. 그런 분들의 그 노동자들에게 대한 그런 제조업, 일자리를 그렇죠. 좀 네. 더 강화시킬 만한. 근데 사실 외국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를 하기엔 조금 껄끄럽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도 좀 솔직히 좀 많이 낮고 네. 거기에 그쪽 러스트벨트에 투자를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분들을 고용을 할 때는 그 투자를 하면서 뭐 법인세를 깎아주고 뭐 이걸 깎아주고 이 금액적인 부분은 뭐 유효하지만 그 다음에 나가는 비용들,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수출해야 될 때는 또 이슈가 또 생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중국 역시도 그런 국면에서 트럼프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라고 측면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보다는 중국 쪽에 좀 더 무게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아직 트럼프가 해야 될 카드가 어느 정도 지금 다 썼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쥐고 있는 카드가 이제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 법한 카드는 이제 뇌피셜과 이제 좀 내용을 네네. 추가로 한다면 이제 홍콩이나 대만 쪽을 건드리는 거죠. 홍콩도 지금 시위 예, 때문에 시위도 그쵸. 시위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탈중국화를 외치고 있는 중국의 지금 외부 국경에서 그쵸.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양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거를 좀 보지 못한 척, 안 본 척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것들을 조금 더 국제사회 여론으로 환기를 시키면서 인권 문제와 결합을 한다. 마치 트럼프가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조금 우습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인권 문제로 중국을 공략한다면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네. 내용으로 공략을 한다면 근데 이 부분은 거의 전쟁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9월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굉장히 큰 폭으로 인하를 하고 그쵸. 그런 국면을 통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 기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슈를 확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중국과의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업적을 확인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북미 간의 협상도 있죠. 북미 간에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사일을 계속 쏘는 이유가 그쵸. 자기를 좀 봐달라. 네. 관심을 가져달라. 관심이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 사실 트럼프 이외에 미국에서
북한을 그렇게 좋게 보는 분이 사실 또 없거든요. 볼턴이라든지 아니면 폼페이오 같은 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나오지만 옛날에 백악관이나 그런 쪽에 옛날 오바마 정부만 네네. 하더라도 북한은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탄압하고 막 그랬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지금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어떻게 보면 목표는 매한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더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을 될 것 같고요. 그 진행에 앞서서 9월 달에 어느 정도 네.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고 보여지고 9월에 연준 발표. 네. 그러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오늘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에서 지금 지수선으로 본다면 121선 우리랑 또 비슷합니다. 그렇게 지지선에서 어느 정도 낙폭을 줄이면서 반등을 보이면서 이게 밴드권에서 모아가는 듯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트럼프의 재선에도 어느 정도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미국 시장에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을 지금 사야 될까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환율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쵸. 있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미국 주식을 좀 살려고 생각했다가 환율 때문에 환율이 너무 네, 올랐죠. 엄청난 환율이라 지금 미국 주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환율 때문에 많이 손해일 손해를 수도, 보고 들어가는 네,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에 대한 상향 전망은 여전히 우수한 미국의 네. 증시고 미국 증시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ROE라고 하죠. 굉장히 좀 높습니다. 하지만 환율에 대한 이슈와 지금 고점에 대한 이슈는 여전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네. 미국에 대한 내용은 이쯤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중국을 볼까요? 중국도 상해랑 뭐 심천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그쵸. 뭐 어지럽습니다. 잠깐 네. 지수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중국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 조작국 지정되고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국내와 네, 그렇죠. 좀 비슷하면서 다른 상황인데 네.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3%가량 밀렸다가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네. 특히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를 함에 따라서 중국의 일반 산업군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네. 국내도 그것에 따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일단은 기다린다. 근데 기다린다는 게 이제 미국 대선까지 내년만 하더라도 내년 거의 연말쯤에 미국 대선이 네. 치러지고 있는데 트럼프나 아니면 민주당 쪽에 그런 선거 경합을 벌이려면 내년 초부터 이제 미국이 넓기 때문에 정말 1년 내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쵸. 그때 되면 중국은 버틸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게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에 대한 반격이 농수산물,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을 지시하였습니다. 미국산 농산물 그렇죠. 그렇죠. 대두를 네. 비롯해서 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반사 여론으로 뭐 샘표라든지 아니면 히토리 쪽 카드를 생각해서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같은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지만 이거는 부차적인 내용이고 사실은 미국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을 지시한다는 것은 사실 자국도 굉장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그 중국에서 최근에 제가 일전에 얘기했는데 중국은 6이라는 숫자를 집착을 합니다. 6. 성장률 6%. 이것을 이제 바오류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바오류를 왜 얘기하냐면 중국에서 이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산업에 대한 산업화를 하면서 네. 이 중국의 제조 2025라든지 이런 국면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률이 정체가 됐다곤 하지만 6%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거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인 6, 네. 바오류라고 하죠. 국내 같은 경우는 투자는 5라고 하죠. 국내는 5G. 네. 그냥 헛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반격이 무너질 만한 부분이 이번에 환율 조작국 지정입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보기에서 중국이 환율로 장난을 치고 있다. 왜 그러냐? 중국은 관에서 지시하는 환율과 내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환율이 약간은 다릅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많이 갭 차이가 벌어졌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예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 위안화 7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어제나 그제부터 이제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포치라고 있어요. 포치. 그러니까 7. 달러당 위안이 이제 7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야 얘네 환율로 장난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럴 식으로 수 있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볼 만한 그런 그 공산이 정도의 충분히 갭이 좀 있습니다. 나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치라고 7을 그러니까 6과 7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굉장히 해외 시장에서 많은 부분으로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홍콩 사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콩도 사실
일전에 대만 문제도 있었고 네. 홍콩 사태도 있었고 홍콩 사태에서는 특히 일전에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기억을 돌이켜 본다면 천안문 사태라고 있어요. 천안문에서 어느 정도의 그 대학생이나 그런 지식인층에서 민주화에 대한 그 기대감이나 이런 갈망을 얘기했지만 그 중국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네. 저지를 했기 압박을 때문에 했죠. 그게 네. 조금 국제사회에서 여론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지만 사실 그건 중국 내부에 있는 일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타국에서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좀 여론이 되려다가 만 부분 네.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인터넷도 많이 없었으니까 그쵸. 그게 좀 흐지부지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 홍콩 사태는 조금 다릅니다. 50만의 파업에 힘입어서 홍콩의 그런 그 장관이라고 하죠. 네. 그분에 대한 사퇴라든지 뭐 어느 정도에 대한 개선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 홍콩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그쵸. 뭐 상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그리고 관광이나 해외 자본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이것을 옛날같이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탄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게 확산이 된다면 각 성 지역별로 사실 중국이 그 부익부 빈익빈 이게 뭐 공산당이라고는 하지만 네, 크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분노도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중국에서에 대한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네. 그런 자국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가치와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충성심도 애교 그러니까 자긍심이죠. 제 네.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런 것도 굉장히 크지만 아직까지는 그 중국도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그쵸. 같고 이 부분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북한이나 아니 혹은 러시아나 아니면 미국과의 그런 상대도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듯한 내용을 없지 않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상해 지수도 상해 지수지만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어떤 그림자 내용입니까?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자 금융. 아까 일전에도 성장률 6% 바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 성장률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일각의 전문가들은 그 거품이다, 버블이다. 뻥이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사실은 그 기업들이 쓰러지는 기업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망했다. 네. 정리매매하고 부도가 났다. 하면서 그렇게 하죠. 주식에서 퇴출을 당하고 새로운 그렇죠. 종목이 들어오고 실패가 되고. 이거 국내는 이게 좀 더디긴 하지만 되긴 되거든요. 네네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제가 시장을 많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듣고 찾아본 바로는 이게 퇴출되려고 하면 국가에서 자본을 줘서 살려요. 이걸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시한폭탄으로 계속해서 잡혀 있는 거예요. 좀비 기업들이 은근히 좀 많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나 이런 관에서 이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 반국가적인 행위도 못 합니다. 그쵸. 국가에 대한 뭐 땡깡도 사실 못 피워요. 그쵸. 이런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으로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까지 함께 좀 네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상해나 이런 쪽의 지수에서 굉장히 좀 좋을 만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2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최강대국 중에 하나이며 지금 미중 무역 협상으로 굉장히 지금 저가를 네. 취급을 굉장히 좀 안 좋게 한마디로? 받고 있습니다. 쌀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싼 네. 국면이에요. 국내 주식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중장기적인 투자자를 권유하는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네. 국내 시장도 국내 시장이지만 해외 시장에선 중국 쪽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지금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홍콩 사태가 좀 중요하게 진행이 되고 그렇죠. 성장률에 대한 6% 바오류를 지키면서 포치를 넘지 않은 7% 달러당 위안을 7 넘지 않은 국면에서 중국이 진행이 된다면 미중 무역 협상의 장기화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중국도 역시 미국과의 협상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하면서 이 사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반등을 보일 것 같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제 정말-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되고 네. 주목해야 될 나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쵸.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가 이번에 제가 참의원 선거 때도 저희 이제 유료방 회원들한테는 막 이렇게 회원님들한테 네, 막 네, 얘기를 네. 했어요. 네. 참의원 선거 결과 나왔다, 출구 조사 나왔다, 아베 안 된다. 네.
근데 결국은 뭐 4표 차이로 개헌 정족수는 취득이 안 되면서 아베가 이제 좀 꺾지 않을까 했는데 아베가 좀 더 강경하게 하고 있죠. 더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 개헌을 더 하기 위한 국민투표의 여론을 그쵸. 모으기 위한 여론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베가 지금 이런 사태를 일으키는 건 오로지 하나 개헌이죠. 네, 전쟁 네. 가능한 국가로에 대한 개헌, 그 다음에 자민당의 조금 더의 그 통치 뭐라 그러죠? 권력에 대한 좀 더 통치권을 좀 장기화. 갖고 싶다. 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국내도 비슷합니다. 국내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건수를 잡았어요. 이게 지금 그 일전에 양정철 그 위원장인가 그분 제가 관직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분이 그 이런 선거 전략에서 이 한일 간의 갈등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살짝 이슈가 됐는데 네. 그런 부분이 더불어민주당도 건수를 잡은 게 자유한국당은 또 일본을 또 비판을 또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을 비판을 못하듯이 자유한국당도 일본을 비판을 못해요. 이게 정치 얘기를 하면 좀 웃기는데 어쨌든 네네. 그런 부분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살짝 맞았습니다. 개헌과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지지층에 대한 결집, 지지층 이외의 분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모양새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 부분이 양국의 경제 상태가 좀 더 많이 훼손이 돼야 공격력이 살아나겠죠. 네. 이 내용에 앞서서 이제 일자로 다가오는 게 이달 말에 지소미아의 파기입니다. 지소미아. 네. 저 알고 있죠. 뭔가요? 군사정보보호협정. 사실 좀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정보를 있겠지만 공유하는 거죠? 정보를 공유한다는 네네. 게 어느 정도에 대한 동맹에 대한 의지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이게 또 웃긴 게 얼마 전에 됐어요. 2016년에 박근혜 그렇죠. 정부 때 됐거든요. 이게 일본과 한국이 체결하는 유일한 군사 협정입니다. 왜냐하면 그쵸. 그쪽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네. 정보만 교환하자. 그렇죠. 이게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삼각동맹을 어느 정도 네네.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약간의 그런 고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쵸. 사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살짝 본다면 조금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 봤는데 네. 북한의 병력 이동이나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 관련된 정보를 일본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 때문에 결국엔 일본이 이걸 같이 협정을 맺어서 네, 북한 좀 한 위험할 수 거거든요. 있다. 네. 같이 우리가 정보적으로 공유해서 북한에 대한 뭐 이슈가 정보력. 되면 같이 네. 해결하자. 거기에 한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탈북자나 네. 북중의 접경 지역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그렇죠. 일본은 조금 더 첨단화가 돼 있으니까 네네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핵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분석 자원을 한국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메인 핵심이네요. 네, 사실 근데 별게 없어요. 그렇죠. 네, 안 해도 됐다고 안 해도 되지 않아 하고 얘기가 일반 분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날짜적으로 조금 이슈가 됩니다. 지소미아의 폐기를 위해서는 네. 우리나 네네. 일본이 네. 나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 이슈가 되는 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일주일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그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게 의사를 표시 안 하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되는. 근데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게 우리나라가 일주일 더 빨라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24일인가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먼저 가지고 있네요. 핵심 그렇죠. 키를. 네. 그다음에 일본이 그렇죠. 그다음에 하는 건데 일본은 우리 하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일 날 나 안 해 선언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귀책 사유가 우리에게로 비춰질 수가 너네가 있잖아요. 먼저 파기했잖아. 네, 너네가 이렇게 파기했으니까 할수 있는. 우리도 할게. 일본은 조금 이게 좀 얍삽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외 그런 여론이라던가 조금 더 구체화하면 미국과의 관계. 아까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에서 이런 동맹을 했는데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파기를 먼저 할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쪼르르 이럴 수 있어요. 쟤네가 파기해서 우리가 파기했어요. 라고 하는 것과 우리 입장에서 일본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한 내용도 많고 안 좋은 내용도 많지만 일본이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소미아 어쩔 수 없이 파기했다. 하지만 우린 한미 동맹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날짜상으로 우리가 더 빠르다 보니까 조금 좀 자가당착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론으로만 갈 게 아닌 게
미국과의 관계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 스탠스를 저희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중국몽으로 하면서 중국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네. 때로는 북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때로는 미국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네네. 지금 지소미아에 대한 파기를 저희가 먼저 얘기한다고 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안 좋지 않나.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그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어서 네, 그동 이제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라고 했지만 그쪽에서 먼저 니네가 먼저 그랬잖아요. 약간 이렇게 치졸한 싸움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거잖아요. 잘못은 그쪽에 했는데 그러니까요. 너랑 안 놀아를 내가 먼저 얘기하기엔 조금 그런 거예요. 애매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것 참 같고요. 애매하네요. 이게 명분 싸움으로 계속해서 갈 경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중국과의 이슈, 그쵸. 그다음에 뭐 지금 사드도 사드지만 INF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좀 이슈가 될 법한데 그게 아직은 지금 뭔가 구체화되진 않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앞서서 이 지소미아가 어느 정도의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본의 금융 공격이 있습니다. 일본의 메가뱅크라고 해서 일본의 그 굉장한 자금들이 국내에 굉장히 투자를 들어와 하였고 있죠. 그 투자가 어느 정도 국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끊어버릴 경우에 우리가 위험할 수 있겠다. 그쵸. 이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뭐 리드코프라든지 국내 자본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대부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긴 네네. 했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가지 않았나. 너무 그거는 약간 네. 좀 먼 미래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국내에도 사실 국내가 IMF를 올 확률이 적은 게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고 네. 통화 수합도 굉장히 많이 좀 세팅을 잘 해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다만 국내 주식이 많이 안 좋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본에 대한 이슈는 지소미아에 대한 파기를 어느 쪽이 먼저 할 건지에 대한 명분 싸움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아베와 우리 정부와의 어느 정도의 그 밀고 당기기 그쵸.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 대한 소재 업체는 약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것을 넘어야 국내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치가 감각이 좀 잡히겠네요.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을 넘는 친구들을 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에 대한 기술력이 답보돼 있지만 그것을 못 넘고 이 문턱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기업들을 좀 더 빨리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의 전략이 날 좀 봐주세요. 네. 이게 한 거의 열흘 만에 너무 많이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불꽃놀이도 아니고 이 친구가 팡팡 터트렸죠. 너무 네. 팡팡 귀엽게 말씀하시는데 네. 귀여운 사태가 굉장히 무서운 사태인데 네.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게 그쵸.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이 지금 하는 그 군사 훈련 그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뭐 어디서 막 그 소위 말해 개아리를 트노 어디서 개아리를 틀고 있는데 네. 그 김정은의 전략이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과 이 내국한테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 봐달라. 그러니까 중국도 키포인트로 북한을 생각해야 되고 미국도 키포인트로 북한을 생각해야 되고 일본도 자국에 대한 군사에 대한 스탠스를 하기 위해선 북한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내 문재인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자유한국당도 북한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동북아의 주변 국가들이 북한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 지금 서로가 북한 빼고 나머지끼리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에 대한 그쵸. 부분, 환율 조작국에 대한 지정 부분, 뭐 대두에 대한 수입 부분으로 그쵸. 싸우고 있고 우리와 일본도 이런 부분에 싸우고 있고 그쵸. 이슈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국내에서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으로 싸우고 있어요. 네. 예. 전선이 많이 비껴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어느 정도의 아주 약한 네. 술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 근데 북한도 이것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트럼프 정권의 네. 어느 정도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이슈가 체계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다른 정권, 오바마나 뭐 그런 분들은 사람은 좋았지만 북한은 굉장히 좀 터부시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주당 정권이 생긴다면 그쪽에 대한 정권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네. 공화당의 다른 그런 지도자들도 사실 북한에 대한 것들을 뭐 한 개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깎아내리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보기에도 몇 번 만났는데
그냥 미팅만 하고 끝났어요. 예, 무슨 소개팅도 아니고 얘기만 하다 끝난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성과,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내놓던가 아니면 탈퇴한 NPT를 다시 들어온다던가 네. 아니면 핵 사찰이나 핵 그런 것들을 허용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그 관광이나 이런 것들 개발 이런 것들의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북한의 양보를 받아와야 트럼프도 소위 말해 가오가 살고 네. 김정은도 얘기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그 반발, 한미 군사 그 연합 연습에 대한 반발로 인한 외무성에 대한 담화문이 나왔지만 네. 그 이면에는 자기네들도 좀 봐달라. 좀 끼고 싶다. 우리 이런 협상 거겠죠. 나도 낄래. 이런 식의 네. 그런 뉘앙스가 좀 더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그나마 좀 손을 내미는 게 그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번 담화문에서도 한일 간의 그런 갈등을 남북 협력으로 나가죠. 이게 웬 생뚱맞은 소리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 이면에는 북한과의 이슈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이 이슈를 좀 더 구체화해서 모으자. 그렇죠. 이런 식에 대한 뉘앙스가 나올 수 네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국내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국내는 좀 더 간단한 심플합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이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지수선에 대한 코스피 같은 경우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선이나 120선 월봉 지지선을 지지해주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깼습니다. 그쵸. 한번 차트와 함께 보시면은 차트 볼게요. 뭐 저희가 대부분 2000선 아니면 네. 600선을 얘기하는데 무색할 정도로 깨졌어요. 그게 숫자도 숫자지만 이렇게 네. 빠진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월봉을 기점으로 이 1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왜냐하면 일전에 작년에 10월에 급락을 했을 때도 이 선을 지지해서 반등을 줬고요. 네. 그 다음에 지지선으로 뭐 2011년도 금융위기 셌다고 하잖아요. 이때 저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 21%가 빠졌습니다. 지수가 21%가 빠졌으면 진짜 주식은 개별 종목은 뭐 소위 말해 어마어마하겠네요. 박살이 났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때도 지수선으로 월봉 기준으로 61선을 지지를 해줬어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네. 살짝 우리가 길이를 길게 하면은 조금 더 길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2008년도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이 38%가 빠졌어요. 이때 거의 120선을 살짝 보이는 모습. 네. 거의 지금 그쯤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수치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245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600 얘기하잖아요. 네. 245까지 갔습니다. 거의 절반,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소위 말해 인생 몰빵 하신 분들은 대박이 났었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슈퍼 개미가 이때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때랑 2010년도에 많이 거의 나오셨는데 10년 전 일이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막 차화정 얘기 나오고 막 네네네. 차화정, 화정 해가지고 막 날아갔는데 그때 많이 올라가서 슈퍼개미가 많이 발현되는데 지금 그러한 국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개미지옥이지만 정말 어려운 국면이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주가적인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가 환율입니다. 환율 우리가 환율을 말씀을 드릴 네네. 때 1,200원이 어디 갔죠? 이렇게 원달러 확률 1,200원이 네네.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이버로 보면 더 좋겠네요.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저희가 환율. 1,180원대일 때도 너무 높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 유학 보내신 부모님들은 굉장히 속이 쓰릴 거예요. 1,216. 네. 네.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예를 들어 4달러 이게 나오는 게 우리 그 햄버거에 햄버거에 4달러 4달러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 게 그 4달러 때 햄버거가 4,900원 얘기가 나왔을 네, 때 맞아요. 야 무슨 너 4달러가 말이 4달러인데 햄버거가 왜 이렇게 비싸? 그렇죠. 그 금액이 다가왔습니다. 네, 지금 4,865원이에요. 네.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말 화가 나는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 국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이슈가 될 것 네. 같긴 한데 환율에 대한 이슈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우 쉣! 다 팔아버려야 돼요. 예. 거기에 MSCI 평가지수에 대한 지수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으로 외국인의 이탈이 어느 정도 가속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트리거가 되어서 외국인의 이탈이 좀 더 강화되었다는 가속화됐죠. 부분이 그쵸. 말씀을 드릴 것 네.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한 폐지. 이제 미국이 중국을 트럼프가, 때렸습니다. 야, 개발도상국 너네 아니지 않아? 중국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맞았어요. 나도 네? 이러면서 딱 why not? 이거 딱 나온 거예요.
미국이 중국한테 저번 주에 얘기 드렸죠. 4가지에 대한 부분을 제시했는데 중국은 2가지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눈탱이는 저희가 옆에 맞았는데 말 그대로 눈탱이 어라 나도 네 이러면서 네. 이제 싱가포르는 이미 그것을 알고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은근슬쩍 내렸습니다. 그 버스를. 아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버스에서 미는데 지금 막고 있어. 안 돼, 이제 못 나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농업 생산성에 대한 굉장히 좀 안 좋은 농업 분야나 네. 업황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을 만한 업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을 좀 막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사면 초과라는 사자성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적합하게 사면이 아니고 5면 6면 초과예요. 그렇죠. 네. 이게 엄청나게 너무- 지금 북한과의 사이도 그렇죠. 뭐 문재인 정권이 좋았다고 했는데 또 안 좋아졌죠. 맞아요. 일본과도 안 좋아지고 러시아도 뭐 푸틴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비행기 너무 날라오고 심해요. 무인공 날라오고 중국과도 지금 뭔가 네. 힘이 없고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면에서 굉장히 정치력을 시험받는 문재인 정권 3년 차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쵸. 이번에 추경이 통과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말도 그렇기 때문에 많죠. 추경 네. 이외에도 그런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살릴 만한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모멘텀. 옛날에 모 대통령님께서는 뭐 코스닥, 뭐 코스피 살리려고 무슨 펀드도 만들고 이러셨거든요. 펀드 통장 만들어서 뭐 본인 월급도 거기서 받겠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사실 쇼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우리 투자자를 안심시킬 만한 그런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 돈도 많으시니까 네. 월급의 절반을 양 코스닥 코스피의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를 좀 더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일단 가입하시고 통장을 딱 보여주시면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인 제한도 분명히 좋지만 그 한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에 대한 공매도나 아니면 스캘핑에 대한 단타로 개인들이 피해받는 부분을 좀 더 정부가 나서서 이럴 때는 좀 더 큰 그렇죠. 빅 가버먼트가 됐으면 네, 좋겠다는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작은 시장으로 이렇게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시장이 교란될 경우나 여러 이슈가 혼재돼서 악재가 터질 경우에는 이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이렇게 지금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네. 이 주변 한국을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상황을 한번 쭉 짚어봤는데 네. 핵심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거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에 대한 업종에 대한 섹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종목에 맞서서 반등할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네.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료로 제공해 드린 저희 ITB 스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전문가님들의 있고 영역이죠. 물론 저희도 힘들기 네.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케어를 받으면서 저희와 이제 소통하시면서 보유 종목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오늘은 그래서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나 업종을 한번 주의 깊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짜 단타를 하신 분들은 정말 좋을 것 같은 진짜 소위 말해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일본 관련 내용으로 우리가 쭉 얘기가 나오다 보면 네네. 그래핀도 나왔었죠. 그렇죠. 불화수소 나왔었죠. 네. 그다음에 MLCC 나왔는데 이런 소재 산업에서 약간의 포커스가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모나미, 모나리자 같은 네. 그런 외국 일반 네. 소비재들, 네. 양지사도 있고 최근에는 우리가 봉오동 전투가 이제 8월에 개봉하잖아요. 네, 오늘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잘 8월 몰라서. 7일이죠. 네, 그게 쇼박스에서 배급을 하고 거기에 투자사가 컴퍼니 K라고 해서 그 주가가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그런 이슈에 맞춰서 뭐 모멘텀 있는 그런 그쵸. 것들이 좀 나올 수도 그러니까 있긴 거의 한데. 일본 관련된 거네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수산물도 이제 그 일본 수산물 안 쓰고 우리 수산물 쓴다 해서 뭐 CJ 시푸드나 사조 오양이나 동원수산, 동원수산. 뭐 일본에 수출하는 제주산 광어와 소라를 수산물을 국내 내수용으로 전환해서 국내 판매량을 늘리겠다. 네. 동원 참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실제로 뉴스를 보면서 어떠한 이슈가 포커스가 되고 그 이슈에 맞는 업황이나 종목은 뭐가 있을지를 네.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이라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확인을 같아요.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네. 심심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진짜 지금 네이버를 네이버에서 켜봐봤죠. 네.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 한번 좀 조금 보시면서 네. 같이 이 부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아직 12시가 되지 않았죠. 오전 시장인데요. 11시 40분인데 뉴스 네. 보시면 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정치, 황교안이 경제. 북한 대통령 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 북한 미사일의 벙어리, 네. 굴욕적 대부. 이러면 이제 황교안 관련주나 아니면 미사일 관련, 반사 수혜주, 그쵸. 대북 관련 이런 게 네. 나올 수도 있고요. 홍남기 그런 경제부총리가 증시수급 안정체로 공매도 가용 수단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건 하겠다고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네. 있고요. 일본에 대한 이슈 뭐 알 수 눈에 쥘 수 있겠고 없다. 네. 명성교회 세습은 증시와는 약간은 관련은 떨어지는 것 없죠. 같습니다. 네. 먹으면 살 빠지나는 방탄커피, 허위 강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건기식, 네. 옛날에 제가 특집으로 했었죠. 제가 했었죠. 말씀드린 네네. 건강 기능식에 대한 내용. 뉴트리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아니면 건강진단이나 헬스케어 관련 종목, 인바디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쭉쭉 내려볼게요. 정치 쪽은 사실은 정치인 관련주를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총선이 그렇죠. 조금 더 좀 멀기도 시간이 하거니와 지금 정치인 관련주를 다루기에는 아직까지 추세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네. 경제는 한국과 중동이 항공협력. 전 중국인 줄 알았는데 중동이네요. 충동. 네, 우리 이슬람 분들 네.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고 자금 수출 제한적이니까 우리 역량 메가뱅크에 대한 공격에 대한 이슈로 뭐 리드코프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한적이다. 지금 제한적일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이 달로 뛴다. 삼성 역할론, 네. 이 삼성의 초격차라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주고 삼성 나머지 종목군들, 첨단 산업이라면 SDI, MLCC라면 삼성전기, 뭐 SK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SK 뭐 텔레콤도 5G에 있을 수 있겠고 SK 이노베이션으로 정제 마진에 대한 이슈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민간인 분양가 상한제가 초읽기가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쪽을 토목 산업을 굉장히 좀 제한을 줄 것 같아요. 네네. 뭐 민간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제가 주식과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됨으로 인해서 지금의 건설 경기가 지금도 안 좋지만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쵸. 물론 예타나 GTX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발현이 되는 게 그 앞에 것들을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네. 앞에 것들이 진행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건설사들은 땡겨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3분기까지는 3, 4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이외에 뭐 TPC라고 하죠. 설계나 가공까지 컨스트럭션까지 다 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면 네.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눌림목이 눌려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어떤 기사를 게요? 한번 볼게요. 좀 기분 나쁜데 여름 폭락설. 예. 코스닥의 열흘 폭락설. 네, 나흘 지금 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이드카도 저도 간만에 보는데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사실은 여름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리 셀리메이 바이 세프템버인가 이렇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네. 그 증시 격언 중에 5월에 팔고 휴가 떠나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게 저같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투심이 굉장히 줄어들고 거래가 굉장히 약해지니까 좀 안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여름에는 좀 주식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 좀 좋았다가 그쵸. 1, 2월에 폭발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사회 쪽에서는 우리가 증시에 대한 내용을 바라볼 때 어떠한 사회 현상이 주가와 관련돼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사회 현상과 실제로 업황적으로 어떠한 모멘텀이 주는가 특히 사회 현상에서 좀 안 좋을 만한 부분은 법안으로 처리가 되고 그 법안에서 수혜받는 종목군이나 업황이 체크가 되고 있죠. 네, 그런 걸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뭐가 있을까요? 볼까요? 자동차 출입 기장 주말 화해하러 갔다가 네. 만취당했다. 이쪽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예, 내용이죠. 별 일상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생활 문화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일본 여행 자체 생각을 안 한다. 네. 이것 때문에 그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 같은 참 좋은 여행사 같은 여행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조정폭을 주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일본 안 가니까 동남아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일본 안 가니까 국내로 가야지. 해외여행 자체가 좀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나 뭐 그런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되는 하얀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겨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쵸? 또 이제 문체부 장관이 바가지 요금 잡겠다. 이건 사실 못 잡을 것 같고요. 저탄수화물 자극 다이어트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까 건기식 얘기해드렸죠. 네네. 그다음에 세계 파트도 국제를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트남이 미국산 연료를 수입하니까 네. 트럼프의 비판 통했나 이것도 있겠지만 베트남 관련 종목군들도 투자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삼성전자로 간다면 빈그룹이 있는데 네. 그것과 관련된 국내 상장 기업이 있거든요.
MLS 뭐뭐뭐가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베트남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점검하면 지금 코스닥 주가 박살이 났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옥석을 가릴 만한 한 가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네. 뭐 미중 여행 금지령 이런 게 나오면 네네. 국내 여행사가 좀 더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는 건 IT 섹션이에요. IT 쪽 보시는 이 부분은 깔끔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터치 아이디나 페이스 아이디 아이폰 나오나? 이러면 안면 인식이라던가 뭐 지문 인식 아니면 트리플 카메라 같은 업체들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안면 인식이라고 한다면 이런 인식 관련 파트론이라든가 나무가 그다음에 트리플 카메라 LG 그쵸. 인노텍 카메라 그다음에 관련. 터치 쪽으로 가면 지문 인식으로 뭐 크루셜텍이라던가 네. 뭐 슈프리마 이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일본 수출 규제 불매 운동 아까 말씀드린 불매 운동 네. 수혜주가 계속해서 돌고 있죠. 나오고 있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가 올랐지? 그 열기가 식을 그쵸. 줄 알았는데 식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모나미 뭐 이런 네. 것들은 솔직히 저도 생각이 좀 약한데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KT도 5G 투자망 요거 얘기한다. 뭐 곰벌레 달에 산다. 뭐 잘 네. 살았으면 좋겠고요. 뭐 그다음 그런 부분. 이런 이슈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이 될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뭐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분들 사실 물린 종목도 많지만 네. 좋을 종목이 더 많거든요. 친구가 물렸 종목을 잘 살펴보면 거기서 꿀 종목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투자해 보시고 그 친구 본전될 때 나는 나 수익 봤는데 이런 식으로 놀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주식에 대한 좀 더 관심이 좀 더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네. 좀 우스갯소리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은 그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요. 네. 지금 시장을 이탈하는 분들은 나중에 시장이 반등해서 다시 2000이나 700포인트를 채웠을 때 그때 아마 들어오실 테고 그때 좀 고점에 사실 것 같습니다. 네. 물린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은 무조건 유효하지만 어떠한 것들을 손절하고 어떠한 것들은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지 굉장히 좀 혼돈스러운 장이니까 그쵸. 그런 장에 저희 오감만족이라든가 저희 ITBC 스탁을 이용하셔서 좀 더 체계화된 포트폴리오 점검과 주력주에 대한 그 세팅을 한번 다시금 해주셨으면 개인적으로 좋겠고요. 네. 8월 지금 초인데 그렇죠. 아마 8월 말 9월까지도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9월 달에는 이제 기대되는 아까 말씀드린 해외 정세적으로 풀어가는 이슈가 어느 정도 네. 해결이 될 테고 그다음에 3분기에 대한 실적으로 어느 정도 올해에 대한 이익치가 가미가 됐다고는 하지만 올해 이익의 모멘텀이 잡히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슈가 더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조금 더 관심은 덜하지만 열받아도 더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고 저도 저희나 뭐 저희 담당자들도 열심히 보도록 할 테니까 네. 좀 더 힘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말씀해 주셨죠. 뭐 각국 이해관계에 대해서 아니면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 및 업종도 체크를 자세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신 최현우 전문가님께 오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실물 경기 난조 등 갈 길을 잃어 보이는 시장 모습입니다. 자, 어디가 저점인지 도저히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뚜렷한 모멘텀이 지금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의 변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모든 변동성에 좀 눈과 귀를 열어서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